거침없이 부모키. 네. 뇌에 관한 책을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신경과랑 정신과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과가 좀 더 보는 애가 있고 저희가 더 보는 애가 있어서 네. 제가 더 보는 우리도 잘 모르고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몰라요. 서로 잘 몰라요. 네. 왜 나오셨어요? 두 분 다 잘 모르시는 부모킥 당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이 이제 녹화로 오다 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부산에 있는 동네 주변이에요. 네. 그 역에 임진왜란 맞아요. 유적지가 있어요. 네.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벌어졌을까요? 하나, 둘, 셋. 모른다. 이게 바로 주입식교육이에요. 저는 그 주입도 안 해서 몰라요. 야, 이러면서 네. 1592. 그 무의식적으로 또.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너무 더 슬픈 게요. 1592년 떠올랐는데 네. 그래서 임진왜란이 왜 어떻게 무슨 양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1592 이순신 이거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는 시험을 거예요. 위해서 공부하는 거. 본인의 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제 뇌는 100점 만점에 한 60점에서 한 70점? 6, 70 어느 정도세요? 점수를 매겨야 되죠. 진짜 얼굴 작아 보이시네요. 네, 이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기회 잡으면 마세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저는 더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갈수록 하는 것만 하잖아요. 나머지 기능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능이 훨씬 이전보다 떨어져서 저는 원장님보다 더 떨어져서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요즘 그래요. 여보 진지하게 저희가 치매도 보거든요. 네. 치매 검사 한번 해봐야 되나. 그 정도로 내 기능을 자꾸 까먹고 하는 것만 발달하지 나머지는 너무 안 쓰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예. 5, 60점을 하겠습니다. 나 무식하니까 점수 많이 줄 수 있구나. 저는 80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보기 자존감의 점수다. 이거 왠지 비웃는 것 같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저희 남편도 자주 까먹어요. 근데 저는 뭔가 생각이 안 나면 아니야, 난 생각이 나. 난 항상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나요. 그 뇌가 심심한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표정들이 떨떠름 하시네요. 아니 치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안 나는 거고 건망증은 생각이 나는 거죠. 어쨌든 생각이 안 나요, 점점. 내가 아까 하는 것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SNS 어떤 미디어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반복해서 보고 중독된다고 하고 그러면 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교육, 선행 이런 걸로 아이들의 뇌가 계속 또는 어떤 이런 그 미디어 중독 같은 생각난 김에 좀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이면 여기가 이제 편도라 그러면 여기 변연계 쪽이고 대뇌피질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뇌를 전체로 다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이나 이런 경험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면 뇌는 모든 걸 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골고루 잘 쓸 때 제대로 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주입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편협된 어떤 것들은 그 자체로는 필요한데 문제는 그 자체만 있으면 뇌가 한 방향으로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도파민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죠? 요즘 뭐 릴스나 쇼츠가 주는 도파민은 값싼 순간의 도파민 자극만 주기 때문에 도파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은 방향성이고 활력이고 집중 이런 건데 자꾸 삿대질을 하시네요. 도파민을 공부에 만약에 접목을 하면요 공부라는 게 순간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오랜 기간에 쓰다 성적이 나왔을 때 성취감이 있을 때 도파민이 뇌 전체를 휩싸요. 중독적이지 않고요 성장을 시키고 진짜 행복감을 줘요. 성취감, 행복감을 주는데 릴스는 도파민 여기까지 오는 것만 경험을 해요. 밑에만. 그러니까 릴스를 하면 일단 느낌은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더 큰 도파민 부족 현상 때문에 뇌 전체 도파민이 흘러가야 사람이 성장하고 점수도 올라가고 인지도 올라가고 집중도 올라가고 공부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으로 되니까 그래서 게임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군요. 뇌 발달도 보면은요 그렇게 도파민이 크게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줘야지 면역뇌를 벗어나서 전 전두엽의 뇌세포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나무로 따지면 나무가 이제 그 묘목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단계에 그냥 멈춰. 그 단계에서 멈춰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학습 과부하 아이들이 선행교육 뭐 사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 양심고백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사교육을 당연히 시키시겠죠? 저는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예 안 시키다가 무슨 배짱으로 안 시키셨어요? 지금 요 뇌과학적인 배짱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아 진짜로? 두려웠으나 제가 볼 때 네. 중학교 때까지는 사교육을 물론 이제 필요는 하면 하는데 뇌가 발달된 순서를 보면 사교육을 통해서 한쪽으로 집중하는 공부보다는 네. 전체가 뿌리부터 발달되는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게 뿌리가 잡히면 네. 사교육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교육을 넣어주면 사교육에 대한 꽃도 더 필 수도 있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창의력도 더 나오고 이게 먹혔어요? 아이파한테? 우리 둘이 불안했지만 초등학교 때는 사교육 아예 없고 우리 아들도 딸도 없고 왜? 아들은 결국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도 사교육을 안 했고요. 안 했고 지 길을 찾아가고 지금 고3까지 가고 있는데 있고. 네, 네. 사교육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했고. 예, 네. 그때는 지도 필요성을 알고 열심히 해요. 언제까지 시간을 기다렸다. 둘째도 중학교 때 사교육을 지금 시작하고 있죠. 초등에 안 했고 네. 거기 이제 중학교 때는 중학교 해야 때는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릇이 달궈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이 뿌리가 발달되지 않은 친구들은 중학교 때 사교육을 시키잖아요. 여전히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상한 기형으로 자랄 확률이 크고 제가 제일 극단적인 일인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서울대 갔어 이분이. 왜냐면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많은 애착과 지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뭔지, 뿌리가 없는 채 공부를 하고 서울대 가고 난 다음에 하는 질문. 엄마 나 이제 뭐 해야 돼? 이런 질문. 극단적인 얘기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 주도성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인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제 일관된 지식만 있다 보니까 말씀한 그런 이 묘목 상태에서 머무는 듯한. 지금 제가 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막 불안감이 막 싹 들고 있어요. 잘못하셨네. 아니요, 근데 하세요. 그렇진 않고. 네. 그렇진 않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죠. 네. 저희 이제 사교육을 하는데요. 수학을 하거든요. 초등학생이에요? 수학을 해요? 네. 수학을 하는데. 해야죠. 네, 수학을 하는데. 저도 이제 김 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 아빠로서의 역할은 그 뿌리를 더 키워주기 위해서 가능한 아이하고 최대한 몸으로 놀고 아이한테 무슨 박물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전시회나 연극이나 이런 걸 최대한 대로 같이 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불안하죠. 왜냐면은 지금 아이의 발달은 연령대마다 배울 수 있는 다 능력이랑 교육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이한테 한번 삐졌다고. 삐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이한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설교를 그 당시 때, 그 나이 때 하게 되면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뭐 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해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2학년, 3학년 나이 뭐 적분을 배운다, 아니면 뭐 선행을 매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아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왜 하는지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이해도 못하는 거야. 맨 처음에 1592년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럽지, 그 외우는 게. 후에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선행은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 그렇지. 아내가 하라면 해야죠. 그렇지. 사실 아내 교육도 무조건 뭐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김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아들한테 열심히 뿌리를 더 내리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되죠. 제가 큰 원리만 말씀드렸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초등학교 1학년 레벨에 맞는 사교육을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걸 오버해서 왜냐면 레벨을 맞는 걸 딱 하면 엄마들끼리 또 어머 거기는 맞아요. 뭐야?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애만 뒤처지는 그래도 일을 해. 네.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서 수준이. 근데 제가 1.4를 하고 있네? 그럼 집에서 근데 또 걔는 잘 따라간대.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생인데 고3 걸 하는 애들 보면 해도 되는 애가 있어요. 너무 탁월한 애는 그게 해도 돼요. 포인트인 거죠. 하면 안 되는 애가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가 따라갈 수 있을 때 하는 건 지적 호기심에 대한 그렇죠. 답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수월성 교육이라는 게 학교 안에서 다 평균적인 교육을 시켜도 그거보다 더 하고 싶은 놈도 분명 있어. 딱 요 정도도 있어. 각자 맞게 사실 학교에서 해주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족한 친구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호기심이 많은 아이를 좀 끌어가줄 수 있고.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 아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안 될까봐. 처음에는 이제 또 분위기를 봐서 한번 시켜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타진해봐야죠. 자꾸 말을 바꾸고 들어보세요. 같은 느낌? 타진해보고
얘랑 충분한 소통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몰라요. 자기 부모의 시선에 가려져서 아이가 지금 현 상태가 뭔지를 모를 때 오버해서 시키는 거지. 해보는데 아이가 이건 안 따라한다 못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수준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자기 레벨에 맞는 좀 선행을 얼마든지 의미 있지만 과한 문제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OX. 이유가 있으세요? 세상을 좀 더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해서 어떤 지식을 하나 배우게 되면은 그 지식에 대한 폭이 넓어지잖아요. 아, 자기가 궁금한 걸 찾고 이러면서 예, 넓어지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아이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이 충분히 꽃을 피우려면 잘하는 것들이 잘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공부를 잘했을 때 얻는 유익이 더 많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공부를 못한다고 불행한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할 수 있으면 잘하게 했을 때 오는 기회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이유가 있긴 합니다. 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해도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거나 그렇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본인이 뭔가를 성취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룰 수 있다는 성취를 얘가 한번 해보는 거. 그럼 학생 때는 거의 이제 공부가 성취잖아요. 그렇죠. 뭐 얘가 갑자기 돈을 벌어오겠어요. 역시 뭐, 아드님을 잘 키우는 다르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성취를 한번 해보면 그 다음 다른 걸 성취하는 그렇죠. 언젠가 제가 인스타를 봤더니 거기 그게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왜 명문대 애들을 뽑아가는지 알아? 어떤 개그맨이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 공부하다가 밤새우는 놈이잖아. 지 공부를 위해 밤새우는 놈들은 목표를 위해 밤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 굉장히 짧은 얘기지만 사실 좋은 학교 가서 1등을 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등 떠밀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본인의 의지로 뭔가 성취해보는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맞아요. 목표가 생겼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게 아까 말한 양질의 도파민입니다. 맞아요. 그 사교육 얘기도 나오고 선행도 얘기도 나오고 제가 대학교를 5번 떨어지고 6번째 입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양질의 도파민. 양질의 도파민.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 밑에서 컸는데 그때 어머니가 힘든 형편 가운데 사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철이 없었죠. 막판에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어느 순간 이거는 남이 살아주지 않는 나만의 인생이구나라는 그게 발등에 떨어지는 순간 이제 목표 지향적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자발적인 동기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물을 막 떠다가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막 대령해놓고 이건 대치 A 동물, 대치 B 동물 본인이 그걸 먹을 의지가 안 돼 있을 때 물을 먹으면 취할 거 아니에요. 점수를 만드는 건 지능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엉덩이의 무게가 엄청나고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친구들을 보면 지능 플러스 노력이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노력이 자기가 원했을 때 빛이 나는 거죠. 자기 주도적이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실패가 굉장한 재료가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애들은 실패 한 번 하면 자빠지잖아요. 6번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 보면 양질의 도파민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아시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두 분 말씀대로라면 우리 뇌도 이 학습도 즐거움을 느끼면서 뇌를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전두엽이 발달하려고 그러면 전두엽만 발달하지는 않거든요. 네. 변형계랑 같이 짝꿍이 돼야지 이게 발달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배울 때 애플은 사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은 뭐 사랑이라 그러면은 사랑 행복한 거 이런 식으로 감정이랑 같이 연관돼서 해야지 이게 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1592년 임진왜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고 도파민에 대한 그러한 보상이 없다라는 거죠. 부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감정이면 여기가 사고라고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너무 부정적 감정이 있으면 사고가 더 마비가 돼서 공부가 안 되고요. 여기가 좀 즐거우면 여기도 훨씬 더 상호작용을 잘하니까. 그래서 실제 공부법 중에 약간 긴장할 때 공부가 잘 되는 이유가
약간의 감정의 긴장은 공부를 잘 시켜요. 오. 근데 과한 긴장은 공부를 떨어뜨리고 약간 아픈 것도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변연기의 어떤 약간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짜릿함이 있을 때 공부가 걔가 잘 좀 돼요. 문제네. 약간 좋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맞는 말씀. 그럼 내가 학습이 즐거운 건 아유 진짜 잘했어. 엄마가 진짜 고맙네. 라고 우리가 이제 뇌 보호 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릴 때 만 3세까지 엄마가 그렇게 해줄 때 그럼 이제 뭐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구조가 뇌를 안전하게 만들 때 아이는 베이스가 안전하니까 평생을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안 되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변연계랑 같이 좋은 공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커서 그거 하는 건 조금 어려서는 동기 자극이 되겠지만 크면 우리 엄마가 백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커서도 변연계의 자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목표는 체중 10kg 감량, 나의 목표는 어디 대학 점수 몇 점 이게 아니라요. 책상 앞에다가 그런 목표를 글자로 적어놓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의 모습을 그려놓는 거죠. 나의 이제 미래의 모습을 상상으로 내가 만약 의사가 되겠다 그럼 의사의 모습을 그려놨을 때에 좀 더 직관적이 돼서 변연계가 활동이 되면서 전두엽을 자극을 해서 학습이 더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뇌를 자극하는 하나의 시각적인 방법일 수도 있네요. 예, 그렇죠. 제가 뇌과학에 대한 그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그 미국의 NCSI라는 어떤 그 전문가가 이렇게 변연계를 자극해서 자기의 목표를 갖다가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책상에다가 넌 항상 사고가 깊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생각을 깊이 해라라는 말보다 생각하는 로댕이의 그림을 앞에 놨었을 때 그 생각을 깊게 하는 아이도 잘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연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네요. 원장님 말씀하신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폭넓은 뇌 작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도파민 시스템이 발달된 사람은 미래의 어떤 결과가 현재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이거 50년 뒤에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정말 열심히 해. 연결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부정적 결과를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미지화 시켜서 되게 자극적인 효과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것도 기질에 따라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적인 기질에 있는 애들은 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작은 아이는 대학에 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랬더니 고등학교 땐 애들이 옆에 다 있잖아요. 다 함께 공부하니까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친구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대학에 갔더니 애들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안 보인대요. 어느 아이는 도서관, 어느 아이는 집에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기질대로 공부하는 태도도 다르겠구나. 그게 있습니다. 그걸 좀 봐서 뇌도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타고난 기질이 있죠. 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내성적이고 나서는 걸 좀 싫어하는 제가 이제 가가지고 영어로 좀 얘기 좀 해봐라.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좀 나서봐라. 내가 마비가 돼. 네. 내가 마비가 오나요 저럴 때? 변연계가 그 위험 반응 편도가 확 활성화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아들 사정에 맞춰가지고 아들 눈치 보면서 이제 양육을 하고 있죠. 아들의 변연계를 위해서. 아들 변연계를 이제. 자녀분의 변연계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보신가요?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기분을 맞추면서. 우리도 이제 아들과 딸이 기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질별 양육을 우리도 하죠. 공부도 기질에 따라서 강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걸로 푸시하면 안 되는 영역. 우리 아들은 내향적이고 신념이 강해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친구라서 엄마 아빠의 옆에서 말은 튕겨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는 둘째는 이거 해 그러면 알았어 하고 하는데 첫째는 이거 해 그러면 이런 애니까 그렇지 더 뒤로 가지. 방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큰 애는 큰 애의 어떤 에너지를 살려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볼 때 이게 중요해. 이거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네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아이가 그걸 억지로 시키기보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게 한다든지 존중해서 그러면 이제 지가 하고 나면 기분이 좀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야 이건 해봐야 되지 않겠니? 분위기 보면서 아첨하면서 좋은 말로 이런 애들은 마음이 더 편안할 때 외부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외부의 양육 포인트를 조금 넣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눈치를 엄청 볼 수밖에 없어요. 참 자식 눈치는 보는데 그 아내 눈치는 보십니까? 제일 많이 보죠. 이거는 뭐 제일 많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편하군요. 전 남편 눈치는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아내들도 남편 눈치 많이 본대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보지 않아요. 이럴 수가. 지금 아니 애들 보는 것도
바빠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알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 우리 아이들의 뇌 변연계를 어떻게 자극해서 학생이 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